네, 안녕하세요.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.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에,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인데요.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. 저뿐만이 아니고, 뭐, 실장님들도 일이 이제 들어오고, 지금 이 지퍼가 보면은 원래 정품에 이제 지퍼 슬라이드에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지퍼가 이렇게 고장이 났죠. 그러면 이제 뭐 지퍼가 이제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하고, 그리고 이제 이 손잡이가 없으면은 이제 만들어야죠. 근데 이 손잡이를 만드는 요령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뭐 어렵지는 않고 간단한데, 그래도 이제 뭐 공예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. 지금 보면 이렇게 지퍼는 다 고쳐졌고요. 고쳐졌고 손잡이도 만들었죠. 손잡이도 만들었고, 이제 이 모양을 잡는 거에 있어서 너무 막 복잡하게 좀 어렵게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걸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. 좀 자리를 옮겨서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이제 제가 이제 작업장으로 왔는데요. 이 디링이 보면은 대부분이 요런 사이즈, 그러니까 10mm가 좀 작은 거예요. 작은 건데 보테가를 보면은 디링이 엔티기로 되어 있는데 10mm짜리가 있고, 아까 사진에 본 거 그거 있죠? 그거는 8mm짜리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내경이 8mm란 얘기죠. 8mm.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맞춰주느냐? 예를 들어서 8mm짜리인데 쭉 반듯하게 8mm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. 음. 그래서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은 약간 좀 넓어요. 그러니까 물방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죠. 길이는 대략적으로 뭐 크지가 않으니까 뭐 이 정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요. 지금 여기가 약 한 3cm. 그러면 총 가죽의 길이가 6cm가 되겠죠. 그냥 처음에는 정확하게 재지 않더라도 6cm 정도다 하면은 뭐 이제 접었을 때는 3cm, 그리고 디링을 감는 부분이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기 때문에, 동그란 모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짧아지겠죠. 근데 이제 이 길이로 만든다고 했을 때, 지금 이것도 좀 사실 길기는 한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가죽을 재단을 할 때는 한쪽 면을 어, 일단은 반듯이 잘라줍니다. 각을 잡아서 한쪽 면을 잘라주고 한쪽을 반듯이 잘라 놓는 거죠. 그리고 10mm라고 가정을 했을 때, 디링이 10mm짜리면은 약 한 9mm 정도로 해야 그 디링 안에 들어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겉면은 좀 큰 부분은 약 한 15mm 정도로 잡아 볼게요. 15mm 정도. 그러니까 1.5cm가 되는 거죠. 1.5cm가 되고, 이 양쪽을 반듯이 잘랐으면은 한 이 정도 크기로만 해볼까요? 자, 이제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늘따라 촬영하는데 그냥 기계가 한참 돌아가네요. 자, 이걸 만드는데 일단 이 끝부분 모양을 만드는데요. 따로따로 하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.
그리고 이제 공예를 오랫동안 안 해보신 분들은 두 개를 겹쳤을 때 안 맞으면 또 안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작업을 할 때 좀 편하게 하려면은 일단은 10mm 뭐 양면 테이프 같은 걸 이용해서 본드로 붙이면 나중에 못 되니까요. 디링이 이렇게 가운데가 벌어지는 것이 있고, 아까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디링이 벌어지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디링 있는 상태에서 집어 넣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. 자, 일단 이렇게 붙여줬죠. 붙여줬으면 우선은 이 끝 모양을 동그랗게 해야 되는데, 뭐 그려서 하냐 어찌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이게 이제 반달 펀치인데요. 반달 펀치를 이용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만드는 고리는 15mm고 디링이 10mm. 그러니까 15mm 반달 펀치를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고 오면은 아주 깨끗이 잘리잖아요, 단면이. 뭐 20mm짜리를 만들면은 이제 큰 가방 같은 경우는 20mm 정도 되니까 20mm 반달 펀치를 이용하면 됩니다. 도구도 조금은 있어야겠죠. 그러면 이 반달 펀치는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느냐? 이 끝에 내가 잘라야 되는 모양을 대고, 아무리 반달 펀치라고도 이 모양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겠죠. 이렇게 틀어지면 잘랐을 때 단면이 똑같이가 안 나옵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, 여기를 이렇게 반달 펀치를 잡았으면 이게 내가 눈으로 봤을 때 반듯하다고 해서 반듯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럴 때는 이 자를 이용합니다. 자로 이렇게 대고 자에 딱 닿게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반듯이 잘려요.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. 이 끝에 잘라야 되는 부분에 반달 펀치를 놓고 자로 최대한 정확하게 맞추고, 위에서 봤을 때도 뭐냐면 반듯해야 돼요. 자, 이렇게 잘라야죠. 자를 대고 자르니까 아주 정확한 반달 모양이 나왔습니다. 그럼 또 하나의 도구를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? 자, 이게 지금 현재 처음에 자를 때 15mm로 잘랐죠? 15mm로 잘랐으면은 디링은 10mm짜리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양쪽에서 2.5mm 정도를 빼면 되겠죠. 근데 만약에 여기에 단면 길이를 내가 두텁게 해주고 싶다 하면은 한 3mm 정도씩 빼면은 6mm를 빼는 거죠. 6mm. 그러면 이 사이가 가운데 디링이 들어가는 부분이 9mm가 되기 때문에 10mm 디링에는 충분히 들어갑니다. 3mm 정도, 3mm를 그러면 어떻게 재느냐? 여기에서 표시를 해놔도 상관은 없어요. 1, 2, 3mm, 3mm 정도. 3mm면은 은폐는 좀 그렇고요. 은폐는 지우면 되는데 3mm면은 1, 2, 3 이 정도가 되는 거죠. 이 정도. 여기도 1, 2, 3 3mm 정도.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표시를 해놔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표시를 했을 때 이게 보면은 이걸 만약에 잘랐을 때 딱 9mm가 나와요. 뭐 화면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요.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칼로 어떻게 잘 대고 잘라야죠. 조그마한데, 응? 이게 이렇게 조그마한데 칼로 잘 대고 잘라야 되겠죠. 그럴 때 이걸 쓰시면 돼요. 재단칼을 써서, 자, 이제 표시를 해놓은 부분, 그 부분과 이 끝, 반달 펀치로 자른 끝, 이제 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걸 힘으로 눌러도 돼요. 이렇게 해도 잘리죠. 자, 그러면 이 모양이
3mm를 빼고 잘라줬습니다. 그러면 이쪽도 잘라야 되죠. 이쪽도 3mm 표시한 데를 놓고, 자 여기에서 나는 좀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이걸 안 움직이게 잡고요, 망치로 그냥 톡톡톡 두드려 주면 잘려져 나갑니다. 자 그러면 이제 반달 모양이 됐죠. 그러면 이제 디링을 한번 껴볼게요. 이제 양면 테이프를 떼고 이렇게 집어 넣어서 이 끝만 딱 맞춰 가지고 자 어떠신가요? 막 기계가 만들어도 이렇게 잘 못 만들겠죠. 못 짜고 오는 얘기고요. 자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이제 그 반달 펀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mm 디링이면은 기름에 바를 걸 예상을 해가지고 뭐 1mm 정도를 작게 한다든가, 내경이 10mm 짜리면은 그냥 9mm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러면 기름의 작업이 충분히 되는 것이고요.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. 어차피 디링 고리를 만들면 벌어지도 않는 것 같은 경우는 디링을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이제 바느질을 해야 하잖아요. 그러면 본드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고 나서 펀칭을 한다는 거죠. 그러면 붙이기 전에 이 구간, 디링에 들어가는 구간을 미리 단면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기름에 처리를 해 놔야 된다는 거죠. 거기를 미리 해 놔야지만이 자 이렇게 붙였을 때 단면이 여기가 돼 있는 거죠. 이 부분이 이제 단면 처리가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본드로 붙이고 나서 여기부터 쭉 타공을 해야죠. 그래서 바느질을 한 다음에 이 두 겹을 붙인 상태에서 전체를 단면을 해줘야 튼튼해요. 벌어지지가 않고 나중에. 그렇기 때문에 디링을 붙이기 이전에 이만큼 디링을 감싸는 부분만큼은 단면이 미리 돼 있어야 됩니다. 만드는 요령 간단하죠. 금방 뚝딱 만들잖아요.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만들었으면 벌써 지금 이 시간이면 2개는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타공을 할 때는 이 디링을 바짝 잡아서 디링이 움직일 정도만, 움직임이 있을 정도만 하고 나서 이렇게 해서 전체 바느질을 하는 거죠. 바느질을 한 후에 두 겹을 붙인 상태에서 단면을 다 해줍니다. 그러면 아주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뭐 재료는 몇 가지 안 들어가죠. 뭐 이제 뭐 칼도 필요하지만은 반달 펀치로 물방울 모양, 동그란 모양을 잡아주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 이런 커터 칼로 하면은 반드시 안 잘릴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재단 칼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놓고 그냥 망치로 원래는 재단판을 깔아야 되면 커팅 매트 여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망치로 이렇게 톡톡톡, 그러면 이게 잘린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재단 칼을 이용하면은 두 겹이라도 단면을 매끈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재단 칼을 이용해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뭐 슬라이더 손잡이를 만들 때는 재단 칼을 이용해서 대고 망치로 때려서 그렇게 재단을 해주면은 아주 깔끔하게 됩니다. 뭐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.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.